자,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 대상으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금 신규 회원분들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어서는 우리 포트와 이 결을 좀 맞춰갈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신규 매수가 가능함을 공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도 한 차례 받아내긴 받아내야 될 텐데, 광기가 좀 빠지는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다. 상승과 하락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락해주면 베스트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은 무조건 하락이 아니라 광기가 빠져가는 과정이다. 그 포인트에 이번 주는 좀 집중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림이 조금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포트를 다시 한번 채워 넣겠습니다. 신규 회원분들 대상으로는 그 첫 번째 종목이고요. 저희 포트와 이제 결을 하나 둘 맞춰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월 9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어요. 다우지수가 2.47%, 나스닥 종합은 2.18%, S&P 500은 1.9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70%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한 데에 대해선 최근에 3,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보이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낙폭이 과대되었다는 인식에 대한 반발 및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도 꽤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한 비트코인도 반등하면서 힘을 더 실어준 모양새도 함께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조금 들어온 대표적인 종목이나 섹터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빅테크나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반도체 수급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에 가까운 급등을 보였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이 AI 버블런이 무조건 해소가 되었다,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분석이 좀 엇갈리는 경향들이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와중에 불확실성은 이제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인식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도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시간대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예비치예요, 예비치. 그래서 우리는 1월달 확정치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비치는 57.3으로 1월 확정치 대비 한 0.9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어요. 근래 들어서는 사실 작년을 본다고 하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 금리 인하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경제가 강한 것을 증명해야 매수가 몰리는 일이 오히려 좀 잦은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판도가 조금 많이 변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 보고서가 모두 발표가 되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여론이 어떤 내용들이 더 많이 크게 반영이 되는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사실 어떤 놀이기구보다도 꽤나 다이나믹한 장세를 보였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 급락, 6% 급등, 다시 또 3% 급락,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하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광기가 좀 어떻게 빠져가는지, 무조건 증시가 하락할 거다 이건 아니겠지만 광기가 어떻게 좀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다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슬슬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저도 좀 평소보다 더더욱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이번 주를 활기차게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저희 보유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실적이 공시되었습니다. 현재 한 110%가량 수익권이 확인되는데, 보유 종목이라고 혹은 제가 막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실적 진짜 못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도 너무 적게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해도 TC 본더의 매출 자체가 좀 많이 확인이 안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숫자가 찍혔어요. 그 와중에 기업에서는 HPSP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당기순이익도 제가 보기에는 꽤나 실망스러웠고, 만약에 좀 이 HPSP 지분 처분한 게 없었다고 하면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광기의 끝을 본다라는 심정으로 소량의 잔량만 보유 중인 상황인데, 일단 지금부터는 매도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 못 나온 거에 대해선 보유 관점을 좀 이탈한 게 맞기야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개장 후에 무조건 바로 매도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광기의 장세를 보면서 소량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급락이 나오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실적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4분기 매출이 830억, 영업이익이 276억, 당기순이익이 293억으로 나왔어요.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이익이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거는 HPSP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이 당기순이익에 잡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그렇고 너무 못 나왔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즉 수익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한 5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계속 좀 확인이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가깝다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TC본더의 수익성이 꽤나 계속 좋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 강한데 TC본더의 판매량이 꽤나 저조했던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사실상 수익성도 그렇고 예상치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꽤나 부진한 모습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가져갈 우리가 만약에 광기가 이제 꺾인다고 생각이 들 때는 미련 없이 전량 던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조금 들고 있는 와중인 겁니다. 일단 뭐 오늘 제가 생각하기엔 다양한 리포트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주가는 제가 보기에 4분기 실적을 반영하기보단 빅테크나 반도체의 캐파 증설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심리가 먼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 대상으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금 신규 회원분들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어서는 우리 포트와 이 결을 좀 맞춰갈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신규 매수가 가능함을 공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도 한 차례 받아내긴 받아내야 될 텐데 광기가 좀 빠지는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다. 상승과 하락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락해주면 베스트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은 무조건 하락이 아니라 광기가 빠져가는 과정이다. 그 포인트에 이번 주는 좀 집중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림이 조금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포트를 다시 한번 채워 넣겠습니다. 신규 회원분들 대상으로는 그 첫 번째 종목이고요. 저희 포트와 이제 결을 하나 둘 맞춘다, 맞춰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월 9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는 시장 흐름과 함께 보유 종목 상황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포인트는 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일정이 밀렸고 이번 주에 물가랑 고용이 모두 발표가 되거든요. CPI와 고용보고서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매크로로 얼마나 쏠릴 것인지 어떤 방향의 시장이 환호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명절입니다. 다음 주는. 그렇기에 국내 증시는 정상적이라면 제가 봐왔던 증시라면 약간은 소강 상태를 좀 보여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긴 시간 거래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한 경계도 관망도 부각이 돼야 하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도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 맞습니다. 그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당연히 등락률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당일 변동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꽤나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하루에 5%가 오르고 6%가 떨어지는 건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증시가 아니다. 그거는 투기판의 끝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움직임이 좀 안정적으로 변해가야 돼요. 최소한 1%씩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슬슬 우리도 종목을 담을 시간들이 오고 있다. 준비를 좀 하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포트를 만들고자 하는 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담을지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이제는 2026년 상반기를 그리고 2026년을 대표할 수 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업종과 종목 위주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3대 종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비중을 꽤나 실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결대로 다시 한번 이제 2026년을 위한 포트를 좀 꾸릴 시간들이 이제 광기가 빠지면서 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업종일 겁니다. 저희가 담을 업종도 반도체 결국 빼둘 수 없을 거고요. 전력 마찬가지로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방산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후순위로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시즌의 반응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좀 차분하게 담을 수 있는 관점이 나오면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포트에 현재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지주사이고 저평가주의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증시의 수급은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매우 강하겠지만 분명히 그에 대해서 조정론이나 다양한 분석들이 오간다고 했을 때에는 정책주에 대해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과 결국 지금 증시의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 게 실적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최대 수혜주를 우리가 한 종목 가져갈 필요는, 포트에 넣어둘 필요는 있겠다고 여전히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밀린다고 하면은 지주사나 정책주들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정 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한 차례 좀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건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으로 볼 게 아니라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기업의 주주 반환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점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에 급락이 나왔을 때에도 저희는 이 급락 사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손절을 한 게 아니라 이 급락을 기회로 삼는다 하고 2차 매수를 분명하게 진행을 했고, 현재는 수익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저희가 종목들을 현금화를 많이 하면서도 지금 증시가 움직이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했던 관점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비중도 키워둔 상황이고요. 그렇게 저희와 이제 포트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결을 맞추면서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